안녕하세요. 자주 국방과 신속한 국방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방탐 구생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미국의 전략 자산인 B2 스피릿 스텔스 전략 폭격기가 예멘, 내친이란 반군 후티의 목표물을 타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군사 전문 매체 워조는 미군이 B2 폭격기를 후티 공습에 투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미국 정부 관계자는 해당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B2 폭격기가 얼마나 자주, 언제 작전에 투입됐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CNN도 앞서 국방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B2가 후티 공습 작전에 참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군은 트럼프의 지시에 따라 지난달 15일부터 후티에 대한 공습을 진행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위성회사 플래닛 랩스가 2일 공개한 위성사진에는 인도양 디에고 가르시아 섬에 위치한 미군 영국군 합동기지에 B2 폭격기 최소 6대가 배치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미국이 보유한 B2 폭격기는 총 20대로 6대를 전방 배치했다는 점은 전체의 30%에 해당합니다. B2는 공중에서 W 형태로 보여 검은 가오리라는 별칭을 갖고 있으며 13.6톤에 달하는 초대형 벙커버스터를 최대 2발까지 탑재할 수 있습니다. 이 폭탄은 지하 60m의 지하시설까지 타격할 수 있어 후티의 무기 저장고는 물론 이란의 핵시설까지도 사정권에 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후티 반군의 방공 능력도 여전히 위협적입니다. 실제로 최근 며칠 사이에 미 공군의 MQ-9 리퍼 드론 2대가 격추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조는 미 해군이 이러한 위험성을 고려해 스탠드오프 무기를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무기들은 조종사가 적의 반격을 받지 않고도 타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장비입니다. 미 해군 함정도 홍해 상공에서 토마호크 미사일을 발사 중입니다. 현재 B2 외에도 F-35C 전투기, A-10 선더볼트 공격기 등이 해당 지역에 배치된 상황입니다. 한국의 K방산도 중동전쟁이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미군에 맞춰 사우디아라비아는 한국의 K239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과 CTM290 전술 탄도미사일을 도입함으로써 이란에 대한 억제력을 확보하는 장거리 타격 역량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는 이란의 군사적 도발과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사우디 측의 대비인데요. CTM290은 한국 육군이 운용 중인 KTSSM2 전술지대지 유도무기를 개량한 탄도미사일로 직경 600mm, 길이 4m, 무게 1.5톤의 재원을 갖추고 있으며 사거리는 290km에 달합니다. 해당 미사일은 위성항법과 관성항법을 결합한 유도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으며 CEP 약 9m의 높은 명중 정밀도를 자랑합니다. 천무 발사대는 한 개의 포드에 CTM290 한 발을 탑재할 수 있으며 다양한 구경과 사거리의 로켓 및 미사일 운용이 가능해 확장성과 다목적성이 뛰어납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제작한 천무는 131mm 로켓, 230mm 무유도 로켓, 239mm 유도 로켓, 400mm 대형 로켓 등 다양한 탄종을 발사할 수 있으며 포드 구성에 따라 유연한 작전 운용이 가능합니다. CTM290 외에도 천무는 폴란드 수출형 호마르케이 체계에 통합되어 있으며 이 발사대의 높은 확장성과 성능은 국제방산 시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는 이번 도입을 통해 천무 시스템과 CTM290 미사일을 대량으로 확보했으며 업계는 천무의 전체 수출 물량이 500에서 600문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이미 한국 육군에 납품한 약 300문과 더불어 천무 체계가 세계 방산 시장에서 중요한 입지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 매체와 디펜스 블로그는 천무와 CTM290의 사우디 도입이 이 지역의 장거리 타격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는 요소라고 분석했으며 중동에서 한국산 무기 체계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첨단 방어 시스템에 대한 중동 국가들의 수요 증가 속에서 한국 방산업체들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빠르게 높이고 있음을 입증하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대한민국은 집속탄 기술 부문에서도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며 전 세계 방산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집속탄을 생산하고 보유한 국가로 이 기술력을 기반으로 방산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집속탄은 하나의 미사일이나 폭탄 안에 수십에서 수백 개의 소형 탄두가 탑재된 무기로 공중에서 넓은 지역으로 이를 흩뿌려 전장을 초토화하는 강력한 화기입니다. 기존의 일반 폭탄과는 비교가 어려울 만큼 광범위한 파괴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최근에 개발된 차세대 집속탄은 기존 모델보다 15배 이상 강력한 파괴력을 지니고 있어 국제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의 방위산업 기술력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폴란드 등 다양한 국가들로부터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한국산 집속탄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국방부와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한국 방산 기술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최신 집속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는 후티 반군의 공세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후티 반군은 사우디와 주변국들을 지속적으로 위협하며 그들의 해상 약탈과 공격은 국제사회에서도 중대한 위험 요소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후티 반군이 미 해군 선박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해 세계적인 충격을 주었습니다. 아덴만 인근 해역을 항해하던 미국 화물선 트루 임피던스가 후티 반군의 미사일 공격을 받아 승무원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선박에 타고 있던 승무원들은 후티 측에 공격 중지를 요청했지만 반군은 이를 무시하고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후티 반군이 해상에서 미국 선박을 직접 타격한 첫 사례로 사망자가 발생하며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급속도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곤란한 입장에 놓인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빈살만 왕세자 집권 이후 사우디는 이란과의 관계 개선 및 중동 안정을 추구하며 경제 성장을 도모해왔지만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무력 충돌로 인해 모든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군 주도의 연합군이 후티 반군에 대한 공습을 강화할수록 오히려 후티는 서방 세력에 맞서는 주요 세력으로 부각되며 세력 범위를 계속 넓히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후티 반군과의 정전 협상이 무산되며 중동 지역은 다시 한번 전면전 위험에 노출되었습니다. 한국군은 애초에 KTSSM과 천무 체계를 활용해 강력한 타격력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천무를 도입한 아랍에미리트 측의 요청에 따라 실전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량이 이뤄졌습니다. 또한 폴란드와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KTSSM과 병행, 운용할 수 있도록 성능이 향상된 천무 체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최근에는 기존 KTSSM의 사거리와 파괴력을 개선한 개량형 모델인 KTSSM2의 개발이 최종 단계에 진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 천무 수입국들이 이 무기의 추가 구매를 적극 검토 중인 상황입니다. KTSSM은 약 180km의 사거리를 갖추고 있으며 지하 벙커를 타격할 수 있는 침투형 유도 탄두를 장착해 북한의 장사정포 갱도진지 및 지휘부를 정밀 타격하기에 적합한 미사일입니다. 지난달 국방과학연구소가 개최한 기술설명회에서는 KTSSM2 시제기의 개발이 착수되었으며 이 개량형 모델이 사실상 완성 단계에 근접했음을 강조했습니다. KTSSM2는 기존의 180km 사거리를 300km로 늘려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둘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이 미사일은 압력형, 고폭형, 자탄형 등 다양한 종류의 탄두를 장착할 수 있어 완전히 새로운 수준의 무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천무가 사용하는 집속탄 로켓은 650개의 자탄을 탑재해 단 한 발로 축구장 4개 크기의 지역을 파괴할 수 있는 위력을 자랑합니다. KTSSM2는 직경이 600mm로 늘어나면서 탄두 중량이 크게 증가했고 이에 따라 살상 범위는 여의도 면적과 유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적의 중요 거점을 광범위하게 타격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무기체계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기존 KTSSM은 초기에 등장했을 당시부터 뛰어난 정밀도로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개량형 KTSSM2는 더 긴 사거리와 강력한 폭발력을 갖추며 한반도 방어 역량을 대폭 강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외 평가단이 참관한 첫 시험 발사에서도 목표 지점을 정밀하게 타격하며 높은 명중률을 입증했고 이에 따라 해외 군사 전문가들로부터 극찬을 받았습니다. 기존에도 우수한 정밀도를 자랑했던 KTSSM은 차세대 GPS가 탑재되며 KTSSM2는 더욱 정밀한 유도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KTSSM의 핵심 강점은 막강한 파괴력, 높은 명중률, 넓은 사거리뿐 아니라 경제성 면에서도 우위를 가진다는 점입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평가받는 토마호크 미사일이 한 발에 약 150만 달러, 즉 약 20억 원에 이르는 반면 KTSSM은 한 발당 약 50만 달러, 한화로 약 6억 7천만 원 수준입니다. 개량된 KTSSM2 역시 향상된 성능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단가로 대량 생산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는 발당 82만 달러에 달하는 ATACMS 미사일과 비교했을 때 훨씬 비용 효율적인 대안입니다. KTSSM2의 가격이 낮게 유지될 수 있는 이유는 고가의 첨단 기술이 다수 적용된 현무 미사일 시리즈와는 달리 북한의 광범위한 장사정포 진지를 공격하기 위한 대규모 운용을 고려해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미국의 승인을 통해 고성능 군용 GPS를 장착하고 관성 항법 시스템 등 유도 장치는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부품으로 구성되어 원가 절감을 극대화했습니다. KTSSM2는 대규모 생산이 수월하며 별도의 고정식 발사대 없이 기존 보관소나 이동형 플랫폼에서도 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발 완료 이후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폴란드 등 천무 시스템을 도입한 국가들에 대한 수출이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최근 전 세계 안보 정세가 불안정해지며 천무를 포함한 국산 무기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후티 반군과 맞서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러한 무기 체계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상황입니다. 사우디는 중동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만을 의존하는 대신 독자적인 방위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전환은 폴란드가 대규모로 한국 무기를 도입한 사례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작년 11월 사우디군은 한국산 천무장거리 로켓을 사용해 후티 반군을 강하게 타격하며 그 성능을 전 세계에 입증했습니다. 후티 반군의 기습 공격으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사우디군은 국경에서 약 80km 떨어진 후티 반군의 거점을 보복 폭격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때 사거리 880km에 달하는 천무장거리 로켓이 실전에 투입되어 첫 전과를 달성했습니다. 국지적인 도발을 이어오던 후티 반군은 이 강력한 공격에 크게 당황하며 정면 충돌을 주저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미 막강한 화력을 갖춘 천무지만 사우디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강력한 위력을 지닌 KTSSM 전술, 탄도미사일의 추가 도입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천무는 소형 화기가 아닌 대형 전략 무기 체계로 사우디뿐 아니라 아랍에미리트에서도 기존 다연장 로켓 시스템을 능가하는 성능과 높은 신뢰성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우디군이 후티 반군 공격에 천무를 활용하면서 그 위상은 더욱 높아졌고 미국의 MLRS와 하이마스를 넘어서는 성능을 지녔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천무는 기존 다연장 로켓보다 기동성이 우수하고 하이마스보다 다양한 탄두를 운용할 수 있는 이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화된 사격 통제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 발사 준비 시간이 짧고 사격 직후 신속한 진지 이탈이 가능해 기동전에서 유리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대한민국은 우수한 기술력과 꾸준한 기술 혁신을 통해 강력한 무기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노르웨이 언론에서는 미사일 구매 사업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부 여론은 군의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납득하기 어려운 선택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군 관계자였다면 강력히 반대했을 것이라며 미국산 무기 도입 결정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유럽산 또는 한국산 무기를 선택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르웨이군이 추진 중인 이번 무기 도입 사업의 핵심 목적은 장거리 타격 역량을 확보하는 데 있으며 사업의 공식 명칭 또한 장거리 타격 수단 확보 프로젝트로 정해졌습니다. 이는 동유럽 지역의 긴장 고조 및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핵무기 사용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인접 국가들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노르웨이는 정밀 타격 능력을 갖춘 장거리 무기 체계를 통해 억지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6월 노르웨이군은 총 6,110억 노르웨이 크론에 약 7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가 국방 예산을 편성하며 육해 공군 전력 강화를 위한 첨단 무기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육군용 장거리 정밀 타격 무기가 우선 도입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노르웨이군은 미사일의 사거리를 90km, 300km, 500km로 구분하여 러시아에 대응하는 방어 전략을 수립 중입니다. 최근 러시아 북방함대의 전력 증강 속도가 빨라지면서 노르웨이와 러시아 간 긴장 상태가 한층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노르웨이 측은 장거리 정밀 타격 무기로 한국산 천무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르웨이군이 고려 중인 미사일 체계는 총 3가지입니다. 첫째는 미국의 하이마스, 둘째는 이스라엘의 펄스, 셋째는 한국의 천무입니다. 하이마스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장 유력한 후보로 평가받았지만 최근 한국산 무기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 미사일 시스템은 러시아 북방함대와의 전략적 균형을 유지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한국의 천무가 강력한 대안으로 급부상하면서 노르웨이군의 도입 계획에도 변화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 북방함대는 발트해와 흑해를 담당하는 함대들이 나토의 좁은 해역에서 활동해 제약을 받는 반면 노르웨이해와 바렌츠해를 중심으로 나토 해군과 직접 마주하고 있습니다. 북방함대는 러시아 해군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전투력을 보유한 부대로 평가받고 있으며 최신 무기와 숙련된 병력이 대거 배치된 전략적 핵심 부대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노르웨이군은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을 보유한 미사일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노르웨이에 장거리 미사일 수출을 승인하지 않았고 하이마스에는 90km 사거리의 미사일만 운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었습니다. 이로 인해 노르웨이군의 작전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하이마스는 도입 후보군에서 제외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제한이 해제되면서 최근 한국 정부는 천무에 탑재 가능한 500km급 미사일의 수출을 공식 허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노르웨이가 천무 미사일을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현재 한국은 800km급 미사일을 개발 중에 있으며 500km급 미사일은 이미 개발을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유럽 최대 규모의 방위산업 전시회에서 노르웨이군의 고위 관계자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전시관을 직접 찾아 천무 미사일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노르웨이 방산 기업 콩스버그와 협업 체계를 구축하며 현지 시장에서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자국의 무기 비축을 위해 동맹국들의 수출 제한을 가하는 반면 한국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파트너십을 강화하며 노르웨이로부터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노르웨이 현지 언론은 한국의 전략에 주목하며 폴란드를 포함한 세개국에 수출된 천무 미사일의 성공 사례를 집중 조명하고 한국의 기술력과 생산 역량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군은 이미 K9 자주포를 신뢰할 수 있는 무기 체계로 인정하고 있으며 그 성능에 대해서도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노르웨이군 관계자는 2016년 실시된 시험 평가에서 한국산 무기가 사용자 요구사항을 가장 잘 충족시켰다고 밝히며 한국 무기의 품질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특히 K9 자주포는 노르웨이의 험난한 지형과 극한의 기후 조건에서도 운용,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치며 뛰어난 신뢰성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산 무기에 대한 노르웨이 내 신뢰도를 크게 끌어올리는 데 기여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K2 전차 수출이 불발된 사례는 천무 미사일 수출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K2 전차 수출이 무산된 원인은 무기 성능보다는 정치적, 안보적 이유에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노르웨이군 관계자들은 K2 전차의 기술적 우수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일부 정치인들은 한국산 전차가 도입되지 못한 점에 아쉬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당시 노르웨이 총리도 한국산 전차가 더 나은 품질을 갖췄다고 평가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과 독일 및 북유럽 국가 간의 안보 공조가 핵심 이슈로 떠오르며 독일제 전차가 최종 선택된 배경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천무 미사일의 노르웨이 수출 여부가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K9 자주포로 이미 우수한 성능과 신뢰도를 입증한 한국산 무기가 이번에는 천무 미사일을 통해 다시 한번 그 진가를 드러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장거리 타격 역량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르웨이가 고려 중인 다연장 로켓 후보들을 살펴보면 단순한 정치적 고려만으로 무기 체계를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노르웨이 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한 실망감이 점차 확산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나토 탈퇴를 언급하는 등 반미 정서가 심화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미국이 노르웨이의 장거리 미사일 수출을 거절하자 이에 대한 반발 여론이 커지고 있으며 급기야 나토에서 탈퇴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유럽 내 주요 산유국인 노르웨이는 안정적인 경제 기반을 갖추고 있지만 인구가 적고 국방력은 외국산 무기에 의존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에 대한 신뢰는 약화되는 반면 한국산 무기에 대한 평가는 꾸준히 긍정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K239 천무의 사거리 확장 이후 이 무기를 도입하려는 국가들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군 전력을 강화하기 위한 주요 방안으로 K239 천무를 도입 1순위로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방장관이 직접 한국을 방문해 협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말레이시아는 이미 한국산 FA-50 경공격기를 대량 도입한 전력이 있으며 KF-21 전투기 공동 개발에도 강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역시 K239 천무 도입 의사를 표명했으나 무기 도입 방식으로 외상 결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KF-21 전투기 개발 분담금 문제와 유사하게 무기를 먼저 공급받고 나중에 비용을 지불하겠다는 구조입니다. 인도네시아는 KF-21 분담금 감면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체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해 미국산 하이마스 미사일의 공급이 지연되고 가격도 2배 가까이 상승함에 따라 인도네시아는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있는 한국산 천무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미국이 인도네시아의 외상 구매를 승인하지 않은 상황에서 K239 천무를 외상 조건으로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한국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언론 조나 자카르타는 K239 천무의 도입 중요성을 강조하며 KF-21 개발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말레이시아가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FA-50 경공격기와 KF-21 차세대 전투기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K239 천무 구매를 통해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한층 더 확대하려 하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의 불안정한 정세 또한 일부 산유국들이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미래 전장에서 핵심 무기 공급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무기 수출 성과가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마지막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취임 이후 처음으로 미국과 대만 간 비공개 고위급 회담이 열릴 예정입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고조되고 중국의 대만 포위 훈련으로 인해 양안 관계가 극도로 긴장된 가운데 양측이 어떤 논의를 나눌지 주목됩니다. 4월 8일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따르면 우자오셰 대만 국가안전회의 비서장이 이끄는 대만 대표단이 비공식 회담인 특별 채널에 참석하기 위해 워싱턴 DC에 도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과의 공식 외교 관계를 단절했지만 안보 관련 비공식 채널은 유지해 왔습니다. 이 중 특별 채널은 수년간 안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운영돼 왔으며 중국의 반발을 고려해 그 존재조차 비밀로 유지됐습니다. 그러나 지난 2021년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를 통해 이 회의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우자오셰 비서장은 지난해 8월 당시 조 바이든 대통령 임기 중 라이칭더 총통 취임 이후 처음으로 린자룽 대만 외교부장과 함께 미국을 방문해 특별 채널 회담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미국 정부는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의식해 해당 회담에 대한 언급을 삼간 바 있습니다. 중국은 대만을 자국 영토의 일부로 간주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외교 기조로 삼고 있어 외국 정부의 친대만 행보에 예민한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실제로 이번 회담 일정이 알려진 직후 중국은 지난 1일부터 이틀간 대만 포위 훈련을 실시해 대만을 압박했습니다. 특히나 이번 훈련에서는 실사격 및 점령 등 다양한 작전을 수행했다고 알려져 더욱더 공포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취한 상호 관세 조치에 대해 같은 세율의 보복 관세를 예고하며 무역 갈등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열린 이번 회담이 향후 미중 관계와 양안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방탐구 생활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시면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국방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